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최항기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개화합파 육일준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육일준은 1856년 한성부 북촌 개동에서 진사 유진수와 한산희 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1870년경부터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뇌물과 연줄로 합격자를 결정하던 당시의 부패상으로 낙방하고는 과거를 단념했습니다. 그리고 박규수의 문화에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김윤식 등 개화 청년들과 실학사상을 습득하고 다른 개화 사상가인 오경석, 유대치, 개화승 이동인 등과도 접촉했습니다. 박규수는 선대에서 육일준의 선대와 원수지간인 악연이 있었지만 육일준의 뛰어난 재주를 거듭 칭찬했고 박규수의 인품에 감복한 육일준도 박규수를 스승으로 받들며 그로부터 학문을 사사받았습니다. 1877년 고종 14년 스승인 박규수가 죽은 뒤에는 김옥균 등을 따라 중인 출신 하급관료 유홍기와 오경석의 문화에도 출입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 해에 그는 과거 제도의 해악을 비판하는 과문패론을 지어 원로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25살 때인 1881년 고종 18년 그는 민영익의 첨거와 홍영식, 어윤중, 박정량의 후원으로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에 선발되었으며 일본의 게이오 의숙에 입학하여 일본의 신문물과 영어, 의학, 세계사 등을 배우고 귀국했습니다. 그는 1884년 고종 21년 초에 민영익의 허락으로 한국인 최초의 국비 미국 유학생이 되었지만 갑신정변의 실패로 유학비가 끊어지자 다음에 귀국했는데 한성부에 돌아오자마자 개화당으로 몰려 우포도장 한규설의 집에 감금되었습니다. 1892년 가택연금이 해제되자 서유견문을 집필하기 시작해 3년 만에 탈고했으며 김옥균이 상하이에서 근황파인 홍종호에게 암살당하자 명성황후와 근황파에 대한 반감과 복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1894년 4월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일대를 휩쓸자 대원군파에 가담해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외무참의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대원군과 함께 명성황후 제거를 모의했는데 그에 앞서 1895년 고종 32년 7월 박영효가 먼저 명성황후 암살을 계획했으며 박영효는 육일준이 자기와 친근하다고 믿고 가만히 뜻을 알렸는데 육일준이 바로 박영효의 왕비 암살 계획을 고종에게 밀고 했던 것입니다. 박영효는 일이 육일준에 의해 누설된 것을 알고 양복으로 바꿔 입고 도성을 빠져나와 일본으로 도주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민비가 암살당한 후 일본 낭인들이 조선에 입국하자 육일준은 대원군과 함께 낭인들을 맞았으며 이때 그는 자결하려던 김홍집을 만류했고 이어 친일내각의 내부 대신 서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단발령을 적극 지지했으며 고종이 단발령을 수용하자 농상공부 대신 정병하가 고종의 머리를 깎고 황태자 척은 육일준이 직접 단발해 주었습니다. 그는 단발령을 내무부고시로 공포하여 관리들에게 칼과 가위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도성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게 했으며 1895년에는 고종이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전문학교, 외국어학교를 설치하는 교육조칙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흑석동의 을로초교는 이때 육일준이 세운 학교입니다. 1895년 육일준의 서유견문이 출고되자 국내의 수구파와 위정척사파는 육일준의 서유견문을 괴이한 사상을 담은 서적이라고 규탄했고 영남의 남인들도 그가 해괴한 사상으로 혹세무민한다고 연일 탄핵상소를 올렸으며 다음에 2월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육일준이 일본으로 망명한 뒤에는 사상적 금서로 지정되었습니다. 육일준이 일본 도쿄에 피신 중일 때 고종은 육일준의 참수명령을 내리고 일본 조정에 계속 사람을 보내 육일준의 국내 송환을 요구했으나 일본 조정은 송환 요구를 거절했으며 육일준은 1907년 고종이 퇴위한 뒤에야 완전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지일파였던 그의 발행과는 달리 가스라 마이너스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일본의 조선 침략을 묵인하는 대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점령을 눈감아주기로 한 을사조약문을 입수하면서 그는 조약 체결을 반대하고 미국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자 그는 오랜 친구인 윤치호의 도움으로 기독교 신앙에 귀했고 흥사단에 참여하여 활동하며 계산학교 설립과 융의학교 설립 준비 작업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안창호는 그를 조선 민족의 모범적인 지도자로 평가하고 그의 흥사단을 본떠 흥사단을 재건하였습니다. 1907년 6일준이 정미칠조약을 완강히 반대했다는 소식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자 그동안 그를 친일파로 생각했던 고종은 그가 정미칠조약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했다고 합니다. 1907년 융의 1년 12월 6일준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 사립융의학교를 설립하고 윤치호를 교사로 초빙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립융의학교는 개교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정난과 6일준의 신장염 문제로 결국 1910년 9월 11일 기호학교에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게 암살되자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위해 전국적인 추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합병 후 조선 총독부가 합병에 공로가 있는 한국인 78명에게 작을 내리면서 6일준에게도 남작을 주었으나 그는 완강하게 사절했고 모든 공직을 사퇴한 후 자택에 은거하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장병으로 고생하다가 노량진에 있는 자택에서 1914년 9월 30일 아침에 생을 마쳤으며 유족들에게 자기는 살아서 아무런 공을 이룩한 것이 없으니 죽게 되면 묘비를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시 향년 59세였습니다. 그가 죽은 이토 히로부미를 위해 전국적인 추도회를 연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며 갑신정변과 김옥균의 암살 이후 그가 명성황후와 정적으로 변신하자 같은 개화파이며 오랜 친구인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 6일준이 명성황후 암살에 가담했음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오늘은 개화파 6일준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박지원의 손자이며 개화의 앞장선 박규수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